저 또한 27개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바르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까지 10개월은 넘게 걸렸고 지금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한두 달 해보시고 안 되는 아이라고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동안 식사습관 강의 영상도 꽤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연령별 식습관 교육법도 알려드렸고 또 편식하는 아이 식습관 교육법도 알려드리고 그 중에서 오늘은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해요. 지금까지 코칭 드렸던 식습관 교육 영상에서는 식사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 길게 보고 반복과 또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오늘 짚어드리는 5가지는 오늘부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순간부터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만큼 아이의 식사 습관을 기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실천이 되지 않아도 엉망이 될 수 있기에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식습관을 망치는 행동, 밥을 먹을 때 이런 행동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다니면서 먹이지 말기. 돌이 지나면서 대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또 식판식을 시작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신체 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는 발달 단계죠. 특히 밥을 먹는 시간이나 수면 시간은 더더욱 아이가 많이 움직인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하이체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 있지만 하이체어마저 거부하게 되면 좌식 책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돌아다니는 것을 어찌 막을 방법이 없죠. 결국 밥을 먹여야 한다는 목적에 밥그릇과 숟가락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이게 되는데요. 아이에게 무언가 가르쳐야 할 것이 있을 때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지는 아이 기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 준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점점점 바른 습관을 형성해 갈 수 있고 배워갈 수 있어요.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장단을 맞춰주게 된다면 결국 잘못된 행동이 강화될 뿐 배워야 할 것에 대해 배우지 못하게 되죠.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않고 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아이 본인의 건강을 위함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밥을 안 먹는다 해서 끝나지 않고 자기 조절 능력을 발달해 가는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 않는 아이가 될 것이고 또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집단 생활을 할 때, 즉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많은 아이들의 식사를 도와주어야 하는 선생님은 엄마처럼 돌아다니는 한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돌아다니는 아이는 굶겨야 하나요? 그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 아니야. 여기가 식사하는 자리야. 이리 와서 앉아서 먹어. 엄마 아빠는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이가 식사 자리로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돌아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따라다니게 되면 그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식사 장소를 일관되게 알려주면서 식사하는 바른 태도를 엄마 아빠가 모델링 해주셔야 해요. 자, 식습관을 망치는 행동, 밥 먹을 때 이런 행동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 전후 다른 간식 주지 말기. 그래도 안 먹던데요, 식사 자리로 오지 않던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가 식사 시간에 식사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애착이 없고 식사량이 적다면 아이가 먹는 간식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식사 전후 시간 그리고 가공된 단맛의 간식은 밥 안 먹는 아이에게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될 수 있고 중단하지 않으면 밥을 잘 먹기를 기대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밥을 잘 먹는 아이들은 어떤 간식을 어떤 시간에 먹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간식을 먹어도 밥 잘 먹는다면 수면 교육을 하지 않아도 등을 대고 잘 자는 아이들, 수면 교육 필요 없다고 했듯이 잘 먹는 아이들은 식습관 교육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배꾸레가 작고 기질적으로 먹는 것에 큰 흥미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부모는 심리적으로 뭐라도 좀 잘 먹여보자 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 마음도 너무너무 잘 알지만 이 아이들은 태생적으로 먹는 것에 욕심이 없고 흥미가 없고 배꾸레마저 작아요. 그런데 식사 전후 시간에 조금이라도 배를 채워주게 되면
먹으면 사실 간식이 더 맛있지 밥이 더 맛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주 조금 배가 너무 고프다는 느낌만 없으면 이 아이들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밥 시간 밥은 거들떠도 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에 흥미가 없고 백구레가 작은 아이들은 보통 식사 전 2시간 정도는 간식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밥 안 먹는다고 해서 우유 보충을 바로 해주시기도 하는데 우유 주지 마시고 밥을 제대로 못 먹은 끼니 다음에는 간식 제공 없이 다음 식사 시간을 1시간 당겨주세요. 대신 저녁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다음 끼니가 없다면 수면하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우유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 먹은 후에 양이 차지 않을까봐 우유를 보충해 준다면 아이는 밥 말고 우유를 기다리는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는 8시쯤에 아침을 먹이는데 아침 식사 후 또는 식사하면서 과일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도 함께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11시 30분에서 12시 정도 점심 식사를 할 때까지는 외출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특별히 뭘 먹는 만남이 있지 않는다면 간식은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배가 고픈 상태로 점심 식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2시 30분에서 3시 낮잠 자고 일어나면 간식을 주고 나면 또 6시 저녁 식사 전까지는 열심히 뛰어놀고 활동하고 간식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과일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 소량 제공해주고 있어요. 아이 본인에게도 습관이 되면 왔다 갔다 손에 닿는 간식을 주섬주섬 먹고, 배가 고픈 상태도 배가 부른 상태도 아니라면 아직 전반적인 발달, 인지가 어려운 아이들은 굉장히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밥을 잘 먹이고 싶다면 식사와 간식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환경을 조절해서 아이 또한 몸으로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식습관을 망치는 행동, 밥을 먹을 때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3번째는 영상 보여주며 떠먹여주지 않기. 아마 영상을 보여주면서 먹이는 부모님들도 마음은 똑같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자 라는 전제가 있을 거예요. 돌아다니고 집중을 못하면 결국 밥 먹는 속도도 처지고 또 먹는 양도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영상에 집중하는 동안 한 숟가락씩 입에 넣어주죠. 아이의 시선은 영상에 고정이 되어 있고 숟가락으로 입을 톡톡 건드리면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게 되죠. 그러다 영상에 빠져들면 멈추고,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씹어야지, 안 씹으면 영상 끌 거야 라고 하면 또 입 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매일 한 그릇씩 다 먹이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과연 밥을 잘 먹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켜주지 않으면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숟가락으로 스스로 밥을 떠서 그리고 반찬을 콕 집어 먹는 훈련이 되어가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을 노출하는 환경의 아이들 중에 영상을 보면서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서 밥을 먹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해요. 아이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영상을 보면서 아이가 본인의 식사를 주도적으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인데요. 오히려 식습관이 잘 형성된 아이들은 영상을 보더라도 입에 있는 음식물을 삼키고 난 다음에는 숟가락으로 또 음식을 떠서 입에 넣어요. 하지만 식습관 형성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내 식사라는 애착 자체가 없고 입만 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주면서 떠먹여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영상을 보진 않지만 책을 보여주면서 먹는 것, 그것도 영상 노출과 비슷한 것 아닌가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식사와 관련된 책 또는 동물책이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든 보여주면서 먹더라도 입만 벌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습관과 연결지어 가면서 토끼도 한 입, 윤희도 한 입 이런 식으로 먹는다면 문제는 없겠죠. 장난감을 놓고 먹을 때도 타요 한 입, 나 한 입,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을 놓고 즐겁게 식사하는 과정으로 구분해 주세요. 식습관을 망치는 행동, 밥을 먹을 때 이런 행동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4번째는 식사 시간은 40분을 넘기지 말기. 식사 시간을 기다리고 좋아하는 아이들은 식사 제공하면 보통 20분 정도면 즐겁게 식사를 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을 안 먹고 입에 물고 있고 들어 눕고 하는 친구들은 1시간도 기본인 경우가 많아요. 밥을 다 먹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식사 시간 40분을 정하고 그 시간 안에 아이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식사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식사 시간이 반갑고 즐겁지 않은데 그 시간 자체가 너무 길면 이 식사 시간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일 수 있어요.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한 아이가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었으면 하면서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만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전전긍긍 하게 되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 애가 타네, 나한테 관심을 가지네
나 안 먹을 건데? 라는 심리가 생겨요. 남녀 사이에도 밀당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모든 생명체, 아기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밀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이만큼밖에 안 남아서 조금밖에 먹을 수가 없어. 엄마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유니 거 조금 가져가서 먹어도 돼? 라고 물으면서 한 조각을 뺏어 먹기도 하고, 지금 더 줄 수는 없으니까 이거 먹고 저녁에 또 먹자 라고 한다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자 애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좋답니다. 식습관을 망치는 행동, 밥 먹을 때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 5번째는 모든 양육자가 일관된 환경과 일관된 태도 유지하기. 자, 따라다니면서 먹이지도 않고 간식도 조절하고 영상도 보여주지 않고 40분도 열심히 지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전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자 중 한 명이라도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든지 다른 양육자와 일관되지 않은 양육 태도와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엄마가 아무리 잘 지켜줘도 할머니가 허용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이건 엄마가 정한 규칙이구나, 잘못된 행동은 아니구나 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에 식습관이든 수면이든 훈육이든 육아할 때 모든 것은 일관된 양육 환경과 양육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식습관에 어려움을 겪고 또 고민도 하시고 정보도 찾아보시고 하실 텐데, 아직 말이 통하지 않고 자기 표현도 어렵고 또 전반적인 발달이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르쳤을 때 행동이 수정되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리고 쉽지 않아요. 저 또한 27개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바르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까지 10개월은 넘게 걸렸고 지금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한두 달 해보시고 안 되는 아이라고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를 믿고 정말 100번, 1000번 일관되게 실천하시면서 가야 할 방향이 여기인데 좀 많이 벗어나 있더라도 아주 천천히 점점 변화되어 간다면 통칭찬으로 긍정적인 강화를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식사 습관 형성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도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실천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코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